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민간경비론 세 번째 시간으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민간경비의 발전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배경만 알아보셨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론적인 배경들을 두 시간에 걸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적인 배경은 크게 지금 오늘 같이 살펴볼 경제환원론, 공동화이론, 이익집단이론 등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살펴볼 수익자 부담 이론이라든가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라든가 CPT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었던 이 이론들을 하나하나씩 보셔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민간경비를 발전시키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체계화 시켜본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경비 서비스를 이해하고 또 앞으로 발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환원론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화이론, 그리고 이익집단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경제환원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경제환원론이라고 하면은요, 경제환원론은 말 그대로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정확히 말하면 경기의 부양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회의 범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시큐리티 수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특정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경제하고 시큐리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에서 어떤 경제의 흐름이 이 민간경비 서비스, 시큐리티 서비스를 성장 발전시키는데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을 경제 전반의 상태와 경제 전반의 그러한 운용 현황, 이런 것들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민간경비 서비스가 증가하려는 거를, 그 원인을 가장 이 시초서부터로 이제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느냐, 경기가 하향 국면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사회에서는 실업률의 증가와 실업률의 감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가 되면은 이 증가하는 실업률에 의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범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이렇게 심화가 된 범죄 문제를, 이 증가한 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경비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960년대에 미국이 순간적으로 경기 침체를 했었을 때 이 시기에 바로 민간경비 서비스가 이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던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실업했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각 지역에서의 마트라든가 아니면 각 지역에서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가서 이제 공공기관의 시큐리티 인력으로 빠르게 흡수가 돼서 결국 기존에 있었던 이 근로자들, 직장인들이 실업을 하게 되고, 실업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민간경비원으로 고용이 되면서 민간경비 시장이 성장했었던 거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부가 전반적으로 사회에 순환이 되면서, 그리고 또 이러한 경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민간경비는 올라가게 되고, 한편 반대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인력이 많이 모이면서 시큐리티 시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 그동안 실업자였었던 사람들이 상승하는 이 경기에 부응해서 근로자라든가 취직이라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업률이 감소를 하면서 민간경비도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민간경비 산업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와 이 경제 상황, 이거에 따라서 같이 연관시켜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론적으로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론적인 한계가 있냐면, 첫 번째로 경기 침체와 민간경비의 증가를 단순하게 서로 상관관계의 성격으로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상관관계가 민간경비 서비스가 증가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서 이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상승이라는 요거 하나만을 가지고 앞뒤 관계만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환원론적인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그렇죠, 사건의 전후를 나타내기만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경제 환원론은 사회가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범죄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증가한 범죄에 맞춰서 기존에 있었던 실업자들이 민간경비 원으로 고용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앞뒤 관계가 설명이 되지만 그러면은 민간경비 서비스가 성장하는데 반드시 경기가 침체돼야지만 되느냐? 사실 이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민간 섹터에서의 부가 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지켜야 될 자산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즉 경기가 상승 시기에 민간 경비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모두 다 포괄해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 경제 환원론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환원론 그렇죠. 바로 기존에 있었던 민간 경비에 대한 설명 다른 것보다도 이 경기가 어떻게 침체되고 경기가 상승하냐에 맞춰서 민간 경비의 산업이 성장하느냐 발전하지 못하느냐를 풀어서 설명했다는 데는 분명히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화 이론입니다. 자, 이 공동화 이론에서 이 공동은 함께 투게더, 함께 협력하는 코퍼레이션의 그 공동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은 이 진공 상태를 뜻하는, 즉 비어있는 공간, 이 공동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화 이론에서는 민간경비가 경찰의 역할, 경찰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즉 경찰을 대체해 주기 위해서 성장한다라는 게 이 공동화 이론의 기본적인 근간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태를 놓고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요.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와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완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 측면에서 특히 범죄 예방이라는 것과 또 재산이나 생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이 같이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공경비는 말 그대로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법률적으로 권한이 부여가 받아서 이에 따른 법 집행이라든가 질서 유지 활동을 하는 반면에 민간경비는 어떻게 되죠? 민간경비는 공경비와는 반대로 실제 이 강제력을 행사를 하거나 법적인 권한은 굉장히 일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민간경비는 결국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경찰력이 말 그대로 없어서 공동화되었던 요 지역에 민간경비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주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근로를 하고 근무를 하고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이러한 주간 시간대에는 사실 서울 시내 어떤 저녁이든 간에 모두 다 경찰이 순찰도 하고 또 관련해가지고서는 안전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녁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퇴근 시간이 되고 야간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사람들이 순찰도 하고 범죄 예방 활동도 하고 경찰이 공공섹터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서울 시내 한복판 또 내지는 최소의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거기에 정주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당연히 시내 한복판은 집가도 비싸고 주택지역도 거의 없다 보니까 결국 그 지역에서는 오피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퇴근을 하고 최소의 인력만 남고 또 내지는 빈 건물을 지키는 그렇죠. 이 민간경비 인력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경찰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찰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사항이 벌어지거나 콜이 들어오면 당연히 경찰이 가서 순찰도 하고 관련해가지고 법 집행도 하고 질서유지 활동도 하겠지만 경찰은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몰려있는 지역.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각자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역세권 주변, 여러분들도 아마 집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역세권, 소위 말하는 부심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자연스럽게 유흥가도 많고 각종 술집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그렇죠. 그 지역은 오히려 주간 시간대에는 거의 손님이 없다가 오후 4시에 여는 집도 많잖아요. 가게들 중에서. 그런데 실제 야간 시간이 되면은 새벽까지도 많은 경찰의 출동 건수와 법 집행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결국 경찰역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치안 서비스를 주간 시간대에는 서울 시내 전역 내지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 두루두루 서비스를 하지만 야간 시간대에서 결국 시간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경찰 서비스가 집중되는 지역이 있고, 한편 경찰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동,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에 그러면 누가 들어간다고요? 네, 경찰이 물론 외곽은 해주겠습니다만은 건물 내부라든가 출입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자연스럽게 민간경비 서비스, 즉 범죄의 사각지대로 될 수 있는 이 빈 공간을, 이거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민간경비가 경찰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사회적인 의의로 현지에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간경비는 치안의 부재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죄 사각지대를 보완, 메움으로써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을 보완, 대처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경찰이 민간경비와 함께 경찰의 범죄 예방이나 범죄 통제 등등 각종 서비스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인적, 물적인 측면에서 감소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공동상태, 어떤 갭 상태, 비어있는 이 상태를 민간경비가 보완해서 발전한다는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세 번째로 오늘 살펴볼 이론은 이익집단 이론입니다. 자, 이익집단 이론에서 이 이익집단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각종 사탑 시간에 공부했었던 이익집단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익집단, 이 로비 활동을 하는 이 로비 집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무슨 부정부패를 일삼을 것 같고 뇌물을 갖다 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를 좀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이익집단, 즉 어떠한 그 산업 분야라든가 어떤 정책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 관련해서 이 서비스,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이 어떠한 상호 협력하고 상호 의사소통하고 어떤 공통된 의견을 접수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이익 집단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 서비스를 대표하는 이러한 이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이익 집단들은 경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공동화 이론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그냥 내버려 뒀었을 때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되는 자산이 있으면은 이거를 민간경비가 보완한다라는 점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집단적인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민간경비 서비스와 민간경비의 이익 집단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간경비도 이익 집단으로서 본인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 규모를 점점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각종 규율이나 각종 제도, 각종 기술들을 보완해서 여기에 계속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은요,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들은 말 그대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자,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익을 최대화시킨다? 여러분들, 그렇죠. 사탐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처럼 경제적인 이 경제 이론의 가장 근간이 되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이 경제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민간경비 업체가 경제적인 마인드로 접근한다는 거 부정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경제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은 이익집단 입장에서는요, 그만큼 남는 이윤이 있을 테고 그 이윤으로 민간경비 서비스와 민간경비 시장의 규모를 더 팽창시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가 있죠. 단적인 예로 기존에는 민간경비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 인력경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력경비 중심으로 되어 있던 민간경비 서비스가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 방치되고 있었던 이 재산들을 모두 다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경비는 각종 기계경비에 근간한 그리고 각종 기계장치에 근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CCTV입니다. 자, 그러면 민간경비 서비스가 CCTV를 포함한 각종 감지기라든가 각종 경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계화시키고 이거를 통해서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민간경비 서비스가 더 보편화되고 민간경비 서비스가 더 과학화, 첨단화,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안전 서비스가 됐습니다. 자, 결국 이익집단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했지만 또 스스로의 이윤을 최대한으로 남기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했지만 그게 다시 사람들한테 되돌아올 때는 사람들한테도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더 낮은 가격으로 더 폭넓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산업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결속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규율이나 새로운 제도들도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민간경비가 없던 시장, 예를 들어서 국가 중요 시설을 당연히 국가에서 이 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아니다. 민간경비의 역량이 이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국가 중요시설들도 충분히 민간경비에서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공론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 중요시설도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포함이 되게 되는, 그래서 특수경비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이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규율, 새로운 법률이 창출시켜서 민간경비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이익집단 이론도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 이론으로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결속이라든가 제도와 조직화 그리고 어떤 세력이라든가 민간경비의 사회적인 입지 이런 것들을 점점 강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경비 서비스는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자, 우리 사회의 하나의 이 독립적인 산업군, 산업 서비스 분야로 자체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고유한 그러니까 이해관계, 그 이익과 어떠한 해로움이 있는 이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이 이익집단 이론, 그렇죠.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경기 침체, 경기 상승에 따라 가지고서는 민간경비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민간경비 서비스가 폭넓게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더 기름을 붓고 여기에 더 화력을 갖다 내가지고 민간경비 서비스가 훨씬 더 폭넓게 많은 사람들한테 확대시킬 수 있도록 이 이익집단들이 활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익집단 이론은 앞서서 얘기했었던 공동화 이론, 즉 경찰 서비스를 보완한다는 측면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경찰이 하고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민간경비 서비스가 보완한다. 자, 특수경비 서비스가 과연 경찰이 그동안 갭이 생겼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민간경비 서비스가 보완한다고 봐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이 공동화 이론하고 차이점을 보면은 일단 공동화 이론의 가장 주된 관심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경비와 공경비인 경찰 간의 관계를 봤었을 때 어떤 느낌? 그렇죠. 보완을 해주는 보완의 느낌이었습니다. 또 이 보완을 한다는 거는 경찰이 그만큼 제 기능을 못하라는 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민간경비가 추가적으로 투입이 된다, 보완적으로 투입이 된다, 이 개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익집단은요, 그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이익집단 이론은 민간경비가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자,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 하나의 독립적인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군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 민간경비 서비스라는 이 시큐리티 산업이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를 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주체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화시키는 방법, 제도화시키는 방법, 자격증화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 산업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결국 공동화 이론하고 가장 큰 차이점, 공동화 이론은 경찰이라는 조직이 있고 경찰의 상호 보완적으로 민간경비가 여기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역할이라고 하면은 이익집단 이론은 당연히 경찰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경비도 민간경비만의 독특한 이러한 영역이 있어서 여기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를 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경비였었던 경찰이 가지고 있는 내용까지도 일부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역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공동화 이론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했었던 내용들 크게 이론 세 가지였었죠. 이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경제활원론.
사회 현상이 직접적으로 경제 이 상승, 경제 하강에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 원인을 경제 문제로 찾으려는 입장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자의 증가. 결국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범죄가 증가를 하고 범죄가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간경비원을 고용함으로 해서 사회에서 경제적인 부가 결국은 사회와 함께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경제 정책적인 고려가 민간경비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편 공동화 이론은 경찰이 그 역할, 그 기능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역이나 그 빈 공간, 갭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를 누가? 민간경비 서비스가 보완해준다라는 게 기본 이론입니다. 결국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은 한때는 경쟁도 했다가 서로 보완도 했다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고, 민간경비는 치안의 부재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죄 사각지대, 어떠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갭, 그 빈 공간을 경찰 대신으로 메움으로써 범죄 대응 능력을 보완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한편 이익 집단 이론은 말 그대로 넣었을 경우에 그냥 방치될 수도 있는 재산을 민간경비 서비스가 직접 적극적으로 임해서 보호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 민간경비 서비스는 이 민간경비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민간경비를 독립적인 하나의 행위자로서 자체적으로 계속 연구 개발하고 새로 제도를 보완하고 새로 전문화시키고 함으로 해서 그 계속해서 노력을 한 결과, 이 집단이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결국 이 산업 자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을 더 넓히고 더 제도화시키고 훨씬 더 많은 영역까지도 민간경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함께 민간경비의 중요한 이론 3가지, 앞서 제시해 왔었던 것처럼 경제의 환원론, 경제가 사이클 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또 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갭이, 빈 공간이 생겼을 경우에 그 빈 공간에 어떻게 민간경비 서비스가 보완을 해줄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민간경비 스스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의 사회까지, 지금 우리 사회의 민간경비 서비스처럼 점점 확대가 됐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을 여러분들 이 학습 문제로 같이 한번 복습을 해가면서 앞으로 같이 여러분들 살펴볼 이 치안 서비스 공동생산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수익자 부담이라든가 뭐 CPT들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론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민간경비 서비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순식간에 확대가 된 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과 다양한 사회적인 배경들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경비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과 여러분들이 전문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학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